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기와지붕 아래 홀로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야전 사단장 박정희, 71살. 매일 새벽 5시 국기에 대한 경례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에게는 40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8살 아들 승우가 전방부대에서 실종된 그날부터 말이죠.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 기와지붕 아래 고즈넉한 저택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문패에는 박정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그 유명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야전 사단장을 지낸 박정희 장군. 올해 71살이 된 그녀는 지금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합니다. 충량, 지성, 단결. 혼자서 외치는 군가 소리가 한옥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어요. 오늘이 바로 막내 아들 승우의 40주기 제삿날이거든요. 승우야, 엄마가 또 혼자 차례를 지내는구나. 정희는 거실 한쪽 벽에 마련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985년 3월 15일 8살 나이로 전방부대 가족 행사 중 실종된 아들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승우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아 헤매고 있어. 제사상을 차리면서 정희의 손이 자꾸만 떨립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는 강철 같았던 그녀도 어머니로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요. 문득 8살 승우가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말아먹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으로 젓가락질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정희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오전 9시 정희는 평소처럼 경찰서로 향합니다. 퇴역 후 자원봉사로 시작한 상담관 일이 벌써 5년째죠. 종로경찰서 상담실에서 그녀는 주로 청소년 범죄자들과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만납니다. 박 상담관님, 오늘 새로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좀 까다로운 경우인데.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넵니다.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강도훈, 48살. 봉천의 소속으로 전과 8범에 달하는 상습범이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들이죠.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강도훈의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죠. 오후 2시 드디어 강도훈과의 첫 상담이 시작됩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체격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상담관입니다. 강도훈입니다. 이런 거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훈이 자리에 앉는 순간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40년 전 8살 승우의 맑은 눈동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어릴 적 기억 중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젓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억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란 놈인데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40년 전 잃어버린 8살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상담이 끝나고 도훈이 나간 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어요.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전장은 끝났지만 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8살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못한 어머니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강도훈과의 첫 상담이 끝난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머릿속에서 그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정희는 거실에 앉아 승우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쳤습니다. 8살 승우가 짜장면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문득 오늘 도훈이 물을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시던 그 습관이 어린 승우와 똑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묘한 설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강도훈의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출생지는 미상 양부모 밑에서 자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 상담관님, 일찍 오셨네요. 네.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정희는 강도훈의 파일을 보며 의문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1977년생, 충남 당진에서 발견되어 강성만 이복자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양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이 들어오자마자 정희는 더욱 주의 깊게 그를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별일 없었습니다. 도훈이 대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목 뒤를 긁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승우도 긴장하거나 곤란할 때면 똑같이 목 뒤를 긁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정희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훈은 잠깐 당황한 듯 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승우도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이용해 면을 정성스럽게 돌돌 말아먹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도훈 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나왔습니다.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있으면 내가 이딴 인생 살았겠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서 깊은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승우라면 4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상담이 끝나고 도훈이 나간 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생겨났습니다.
정말 승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승우의 유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8살 승우가 쓰던 작은 칫솔,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 한 장.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승우야, 정말 너인 거니? 엄마가 40년 동안 찾던 내가 맞는 거니? 잠들기 전 정희는 40년 전 그날의 꿈을 꾸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전방부대 가족 행사날. 8살 승우가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말이에요. 온 부대가 뒤집어져 찾았지만 승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속에서 승우가 정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승우의 모습은 점점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훈의 얼굴이 되어 정희 앞에 섰어요. 엄마, 저예요. 승우예요. 정희는 그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이든 해서라도 도훈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도훈이 상담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강도훈이라는 분 오셨나요? 아, 그분이라면 혈액 검사만 하고 가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혈액 검사라니 이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정말 도훈이 승우라면 DNA 검사로 확실히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는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승우의 유품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8살 승우가 빠뜨린 전리를 당시 기념으로 보관해둔 것이었죠. 긴급 검사로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요. 담당 연구원은 정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몰래 확보한 도훈의 혈액 샘플과 함께 검사에 들어갔어요. 이틀 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8%. 정희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강도훈은 박승우, 4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그 착하고 명석했던 아이가 이런 조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8살 승우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는데 어떻게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승우를 찾긴 했지만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상담실에 도착해 도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훈이 들어오자 정희는 한동안 그를 바라만 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하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아들이었어요. 강도훈 씨, 정희가 입을 열려던 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강승우 맞지? 도훈은 깜짝 놀라며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강승우라니. 제 이름은 강도훈입니다. 1985년 3월 15일에 실종된 강승우 말이야. 전방부대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담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이름으로 산 적 없어요. 그럼 어릴 적 기억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강도훈입니다. 난 쓰레기 부모 밑에서 컸어요. 그 말에서 깊은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 부모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줬죠. 그나마 중학교 때 그 집을 뛰쳐나왔으니까 다행이었어요. 도훈의 말에서 정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입양된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들이 친부모가 아니었던 거야? 당연하죠. 제가 어릴 때 주워와서 키운 거라고 맨날 그랬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키운 거죠. 동정심 유발해서 구걸할 때 써먹으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수하고 착했던 승우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언제부터 그 집에서 살았는지 기억나?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살인가 8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희는 확신을 가졌어요. 1985년 실종 당시 승우가 8살이었거든요. 강도훈 씨, 아니, 승우야. 나한테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정희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훈은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야. 정말이란다. 넌 40년 전 실종된 내 아들 박승우야. 도훈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강도훈이에요. 조폭이고 정가자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요. 승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도훈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를 바닥에 내던지고 상담실을 나가려 했어요. 잠깐, 승우야. 저는 승우가 아닙니다. 강도훈이라고요. 도훈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정희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8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짜장면이었어.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말아서 먹는 걸 좋아했었지. 도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엄마니까 아는 거야, 승우야. 하지만 도훈은 결국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DNA 검사 결과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을 찾긴 했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도훈이 나간 후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DNA 검사 결과서를 주워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찾긴 했지만 그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테니까요. 진실을 알려줘야 해. 승우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정희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985년 당시 군 기록, 당진 지역 신문 기사, 그리고 실종 신고 접수 내역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40년 전 퇴역 후에도 계속해온 개인적인 수사였죠. 며칠 후
정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 3월 18일 승우가 실종된 지 3일 후 충남 당진에서 길에서 쓰러진 어린아이 발견이라는 작은 기사가 있었어요. 강성만 당시 45세의 복자 당시 42세 부부가 17일 오후 당진읍 송악리 도로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7-8세 추정 남아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가 돌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기사 말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아동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 씨 부부는 아이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돌보겠다고 말했다. 정희는 즉시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강성만 이복자 부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살던 집도 재개발로 사라진 상태였어요. 혹시 강성만 씨 부부 아세요? 40년 전에 여기 사셨던. 아, 강 씨 부부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다행히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정희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웠었지. 길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했는데 정말 친자식처럼 아꼈어.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교 보내려고 온갖 일 다 했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중학교 때였나?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연락이 끊어졌어. 강 씨 부부가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몰라. 죽을 때까지 그 아이 걱정만 했다니까.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성만 이복자 부부는 승우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승우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승우의 실종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바로 그날 전방부대에 간첩 침투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군 기밀 사건으로 모든 게 은폐된 거로군. 정희는 당시 군 기록을 통해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간첩 침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승우가 실종되었고 보안상 이유로 대대적인 수색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강성만 부부가 승우를 발견했다는 신고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찾지 못했구나. 정희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도훈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가 버려진 게 아니라 사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양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정희는 도훈이 자주 가는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짜장면을 먹고 있는 도훈을 발견했어요. 강도훈 씨. 도훈은 정희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정희가 재빨리 앞자리에 앉았어요. 잠깐만 들어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정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모은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당진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강성만 이복자 부부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도훈은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정희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파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페이지의 신문 기사를 보자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1985년 3월 18일 기사야. 강성만 이복자 부부가 길에서 쓰러진 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지. 도훈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강성만 부부의 사진을 보자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맞아. 그분들이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야. 버린 게 아니라 구해주신 거야. 정희는 동네 어르신들의 증언도 들려주었습니다.
강성만 부부가 얼마나 승우를 사랑했는지, 친자식처럼 아꼈는지를 말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죽을 때까지 널 걱정했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가난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그분들의 사랑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가 마지막 페이지의 DNA 검사 결과서와 승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자 도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내 어린 시절 사진이야.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 도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기억에 없는 사진들이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이게 정말 저예요? 그래, 승우야.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도훈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DNA 검사 결과서를 집어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승우야, 잠깐. 도훈은 사진들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난 그쪽 아들 아니에요. 아들은 벌써 죽었어. 승우야, 40년 전에 버려져서 죽었다고요. 지금의 저는 강도훈이에요. 조폭이고 정가자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도훈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모두 찢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의 상처가 이렇게나 깊었구나. 도훈이 떠난 중국집,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승우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승우가 왜 저렇게 상처받았는지 알아야 해. 정희는 도훈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진 지역의 학교 기록, 소년원 출입 기록, 그리고 조직폭력단 관련 수사 자료까지 퇴역 군인의 인맥을 동원해 어렵게 구한 자료들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중학교 2학년이던 1991년 양부 강성만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강성만이 도훈을 심하게 구타해 입원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아니야. 강성만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희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성만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1990년부터 사업 실패와 빚 독촉으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도훈에게 향했던 겁니다. 가난과 절망이 좋은 사람까지 바꿔놓았구나. 중학교 기록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훈은 그 사건 이후 가출을 반복했고 결국 거리의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5세에 처음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소년원 상담 기록에는 당시 도훈의 심리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피상담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보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가족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반복함.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수했던 승우가 어떻게 이런 상처를 받으며 자랐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희는 도훈이 자주 가는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야, 강도훈, 너 요즘 왜 이래? 조직 일에 집중 안 하고 뭔 딴짓이야? 봉천의 조직원들이 도훈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술에 취한 채로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형님들, 저 이제 이 일 그만하고 싶어요. 뭐, 지금 뭔 소리야?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조직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야, 너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요즘 자꾸 만나더니만.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조직 배신하고 새 출발하려고.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강도훈,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이 배신자. 칼을 든 조직원이 도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본능적으로 뛰어나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안 돼. 할머니, 위험해. 순간 번쩍이는 칼날이 정희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과 함께 정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조직원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이 새끼야. 왜 관계없는 사람을. 순식간에 술집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정희만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119, 빨리 119 불러. 승우야. 정희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훈은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을 승우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금방 병원 가니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훈은 정희의 상처를 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정희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급소를 비껴간 상처였지만 출혈이 심했어요. 도훈은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술 잘 됐어요. 의사의 말에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침대 옆에 도훈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눈물 같았고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할머니. 아니, 어머니. 도훈이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그래, 승우야. 엄마야. 도훈은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나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놈한테 왜 그랬냐고요? 넌 내 아들이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조폭이고 정가자고. 정희는 도훈의 뺨을 만져주었습니다. 거칠어진 그 얼굴에서도 8살 승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 승우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도훈은 정희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겠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도훈은 그동안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다친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40년간 찾아 헤맨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칼에 찔렸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승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정희가 도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다쳤는데. 넌 잘못한 게 없다. 이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에 도훈의 상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폭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왔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8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정희는 도훈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애미가 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40년 전에 내가 널 잃지 않았다면 넌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정희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내 전쟁은 진짜 끝나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널 찾는 전쟁을 했잖아. 이제는 그 전쟁이 끝났어. 하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야. 도훈은 정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제는 널 지키는 전쟁이야. 내가 진짜 박승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엄마의 새로운 임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그리고 너도 이겨야 해. 너 자신과. 정희의 말이 도훈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지금까지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도훈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훈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그 말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도훈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5살부터 시작된 조직 생활,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33년간의 삶.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칼을 맞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도훈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가 뭘 지켜야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도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정했습니다. 뭘? 봉천에 나올 거예요. 완전히. 정희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직에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겠니? 예. 더 이상 강도훈으로 살 수 없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결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내가 아는 경찰서에 연락해 놓을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며칠 후 도훈은 봉천의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조직 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게 해주세요. 이 새끼가.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강도훈 씨 같이 가시죠. 그렇게 도훈은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뗀 거죠. 그날 저녁 정희의 한옥집에서 모처럼 모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매일 해줄 수 있어. 정희는 도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8살 승우가 짜장면을 먹던 그때처럼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대로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제 진짜 박승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원래부터 박승우였어.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도우는 승우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4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방에서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다. 정희도 40년 만에 집에서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 같은 꿈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승우와 어른이 된 승우가 함께 웃고 있는 꿈을요. 3년 후 봄, 서울 중구 청소년 상담센터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전 조직폭력배 출신 상담사 박승우였어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그는 정가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강연장 뒷좌석에는 정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얼굴에는 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박승우입니다. 검은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선 도운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군복 대신 정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제가 3년 전까지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살에 실종되어 4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15살부터 조직에 들어가 33년간 폭력으로 살아왔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건 저를 포기하지 않은 한 분 때문입니다. 도운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강연 후 도운은 개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특히 거리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16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가출 후 조직과 연관된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물론이야. 나도 48살에 바뀌었는데 너는 16살이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도우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준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니까. 도우는 민준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조직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를 말이에요. 선생님에게도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계셔. 도운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를 떠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상담이 끝난 후 도운은 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상이 된 모자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강연 어땠어? 좋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정희는 도훈이 아이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승우야, 다음 주 큰 강연이 있다고 했지? 네, 전국 청소년 상담사 대회예요. 기조연설을 하게 됐어요. 긴장되지 않아? 조금요. 하지만 어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대강연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청소년 상담사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의 주제는 희망의 상담이었어요. 정희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자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상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선 도훈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3년 전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품격 있는 상담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48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한 박승우입니다. 도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실종, 거리에서의 생존, 조직 폭력배로서의 삶, 그리고 40년 만에 가족과의 재회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저처럼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도훈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훈이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제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어요. 40년 동안 8살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신 분입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 3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 전쟁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전쟁이 끝났나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정희의 목소리가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간 계속되었던 어머니의 전쟁이 진짜로 끝이 났어요.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에 감동한 거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정희와 도훈은 강연장 밖에서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로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포옹이었어요. 승우야,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옥집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야. 정희의 눈에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2달 후 도훈은 구청 민원실에서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1살,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이름을 찾고 싶었어요. 개명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젊은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펜을 멈추고 답했어요. 늦었지만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요. 박승우는 어린 시절에 멈춰버린 이름이고 강도훈은 남의 성을 빌린 이름이었거든요. 새로운 이름 칸에는 박도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와 도훈, 두 이름을 합친 진짜 자신만의 이름이었어요. 3주 후 개명이 승인되었을 때 도훈은 먼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개명됐어요. 축하한다, 도훈아. 74살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자신만의 이름을 찾은 거니까요. 내일 같이 주민등록증 받으러 갈까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아들 새 이름 첫 주민등록증인데. 다음 날 모자는 나란히 구청에 갔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도훈은 감격했어요. 성명 박도훈. 이제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다 됐네. 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성을 쓰게 된 것만으로도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정희는 한옥마당에 화로를 피우고 고구마를 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고구마 구우려고. 새 이름 축하 겸해서. 아이고, 그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날 축하를 해야지. 도우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럼 내가 고구마 얼마나 좋아했는데. 겨울만 되면 맨날 해달라고 조르고. 정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생생했거든요. 고구마가 익어갈 무렵 도우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별 2개가 새겨진 어깨와 팔 전체를 덮고 있는 문신들. 조직 시절의 흔적들이었어요. 어머니, 이 문신들 좀 지워야 할까 봐요. 상담사가 이런 모습이면. 아니야, 그대로 둬.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것도 내 인생이야. 지우면 뭐해?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인데. 정희가 잘 익은 고구마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도우는 뜨거워하며 껍질을 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아도 될까요? 51살이 되도록 여전히 조심스럽게 묻는 아들이 정희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넌 상담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정희는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 손에서도 여전히 어린 승우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으로 살라고. 도훈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엄마 된 게 고맙지. 그날 밤 2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저 별들 참 밝네요. 그래. 내 아버지도 저기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희는 40년 전 순직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견하다 하시겠지.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컸으니까. 박도훈 상담사로 새롭게 시작한 지 며칠 후 도훈은 정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당진의 상담센터 분소를 열려고 하는데요. 당진에? 내가 자란 그 동네에? 네, 거기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제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아들의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도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슨 소리야? 나이가 뭐가 문제야? 74시면 아직 팔팔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말리지 마. 몇 달 후 당진의 희망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도우는 정복을 입고 인사말을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희망으로 바꾸는 곳이 되겠습니다. 팔에 문신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센터 앞 평상에서 모자는 다시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74살 정희와 51살 도훈. 별 2개 달린 어깨와 수없이 찍힌 문신 사이로 진짜 가족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럼 내가 널 다 키워놓고 어디 가겠어? 120살까지 살 거야. 정말요? 그럼 내 손자들도 봐야 하는데. 손자요?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50이 넘었으면 서둘러야 해. 도우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아들 걱정하는 어머니가 고마웠거든요. 4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40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세요.